네, 안녕하세요. 박근수 원장입니다. 자, 암기법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 강의는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 그리고 소방관계 법령, 그리고 점검 항목 요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한 30분 내외에 그 정도 한 강의당 소요가 된다. 이제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별표 3개짜리인데요. 이게 기술사에서 기출이 됐던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별표 3개 이상으로 제가 중요도를 이제 해놨는데, 그게 기술사에서 기출된 것들이 이제 관리사에 기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사, 관리사 그런 출제원들이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출제를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는 기술사에서 기출된 것들 잘 유념해서 봐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술사에서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의 정의, 요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 기술기준상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정의를 쓰시오. 아직 이제 관리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 요즘에 이제 문제가 화재안전 기술기준, 성능기준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성능기준 기술하라 했는데 기술기준 기술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 안전 기술 기준, 성능 기준, 요거는 뭐 여기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요 한글로는 잘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빨리 읽다 보면 긴장하고 또 당황하다 보면은 NFTC, 여기 NFPC, 성능 기준 NFPC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영어 요 부분을 보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전선 기술 기준을 기술하고 하라고 한 건지 성능 기준을 기술하라고 한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이제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정의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정의 쓰는 문제는 이제 관리사 기출 문제를 쭉 훑어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정의 쓰는 문제는 극히 좀 드물게 이제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된 것들이 바로 나오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법을 따라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을 따라할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소일대미, 소일대미. 이렇게 하면 이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서는 그 암기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자, 대미를 장식하며 소형 소화기를 머리로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암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지금 소가 소형 소화기를 머리로 이제 박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제 이미지를 연상하면 이제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암기법인지 뭐에 대한 암기법인지 이제 그거를 놓치면은 또 이게 또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가 틀리게 되면은 그 암기법을 외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드먼 암기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줄을 이제 거놓은 게 요거에 대한 이제 암기법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은 거예요. 매칭을. 그 이야기 이 상에 뭐에 대한 암기법인지 매칭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뭐에 대한 암기법인지 바로 생각이 날 수 있도록. 근데 또 사실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 그 이야기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소형소하게 하면 그냥 소일대미 바로 이렇게 생각이 또 나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암기법을 또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그거 떠오르긴 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대형 소화기 암기법. 자, 대온바 A10, B10.
대운바 A10, B20. 자, 도서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소리 내서 못 하시겠지만 속으로라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소리를 좀 내시고, 그래야지 소리를 낼 때 좀 졸음도 좀 잘 안 오고 또 귀로도 들리니까 또 학습 효과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대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운이를 봐라. 공부를 잘했나 봐요. A를 10개 받았고 대학생인데 B를 20개나 받았다는 거죠. B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 공부 이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1등을 했대요. 뭐 시험이 어려웠었나 보죠.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암기법이냐? 대형 소화기에 대한 암기법이죠. 대형 소화기를 상으로 받아왔다. 예, 1등을 해가지고 대형 소화기 받았다는 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암기법, 키드문 암기법 이제 책을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암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에 잘 남으려면은 좀 과격하거나 또는 엉뚱하거나 또는 더럽거나 좀 잔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억에 좀 잘 남아요. 그래서 이 암기법에 약간 이제 과격한 표현, 뭐 더러운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미리 구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암기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그 암기법이 의미하는 그 키워드를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다 그랬죠. 지금 처음이니까 자세히 설명하면서 좀 이제 천천히 나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제가 칠 거예요. 자, 소형 소화기죠? 1단위, 대형 소화기, 자, 미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소형 소화기 암기법 하면은 뭐가 바로 떠올라야 된다? 소일대미. 소일대미가 안 떠오르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형 소화기 하면 소일대미 이렇게 이제 먼저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소일대미 외웠어요. 그러면 그 소일대미를 가지고 이제 그 키워드를, 그 소일대미에 대한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소 하면은 소형 소화기, 1 하면 1단위, 대형 소화기, 미만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키워드만 외우면 큰 그 흐름이, 중요한 내용들은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다 약간씩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요건 이제 간단한데, 이제 뒤쪽에 가면 이제 긴 문장들, 뭐 5가지 항목, 이런 것들은 이제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소화기도 마찬가지요. 자, 대온바 AB20이었잖아요. 대는 대형 소화기. 자, 키워드 동그라미 치세요. 운반대, 바퀴.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렇게 키워드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형 소화기 하면 대온바 A10B20, 대형 소화기 하면 대온바 A10B20 이게 딱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온바 A10B20 그 암기법에 대한 키워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대하면 대형 소화기, 운반대, 바퀴, 그죠? 그리고 A10B20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렇게 키워드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나머지는 그냥 살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은 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요령으로요.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쓰는 거, 요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이제 개정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설되는 이제 그런 법규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철저하게 잘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 자, 요게 이제 141회 최근 이제 기술사 시험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정의를 쓰라는 게 나왔었어요. 관리사에서는 요 문제는 아직 안 나왔었는데 기술사에서는 요거 이제 쓰는 게 나왔었다. 충분히 관리사에서도 쓰는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한두 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류를 써라. 종류를 써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종류 쓰고, 뭐 그 용어의 정의를 다 써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특정 한두 가지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종류. 자, 따라오겠습니다. 분주삼각해고. 분주삼각해고. 자, 암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주하게, 아주 바쁘게 상가를 캐라. 우리 이제 그 상점 아시죠? 상가. 상자를 막 캐내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제 봤더니 지금 뭐에 대한 암기법이에요? 자동 소화 장치죠. 자동 소화 장치를 거기에다가 설치하자. 상가에다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파자. 네, 땅을 캐자. 그런 얘기입니다. 분주상가 캐고. 자, 그러면 키워드는 분주상가 캐고죠. 뭐 딱 보면 나오잖아요. 분, 주, 상, 가, 캐, 고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하시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은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 표를 완성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오팔팽 0.5 마오팽팔 0.5 마오팽팔 0.5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오, 요거는 이제 마오쩌둥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팽팔, 이거는 펜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펜팔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펜팔 하자고 하니까 아주 그냥 0.5초 안에 허락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키워드 살펴보면 자, 마오 그리고 팽팔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이소화 연구.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17회 관리사에서 이제 기출이 됐던 문제고요. 119회 기술사에서 이제 기출이 됐던 건데, 우리 요 이제 소화기구 요 표에 보면은 소화약제별 이제 적응성 이쪽 나옵니다. 어떤 화재에는 어떤 소화약제가 적응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이쪽 나오는데, 일반 화재 A급 화재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 종류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약제는 가스계, 분말, 액체 그리고 기타 이렇게 소화약제가 이제 있는데 그 각각의 적응성이 있는 그런 소화약제를 적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었고 이제 뒤쪽에 가면은 그러면 분명히 B급 또는 C급 뭐 K급 이런 화재 적응성이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물을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딱히 이제 암기법이 있진 않고요. 그다음에 용어의 정의, 정의를 써라. 정의 쓰는 문제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그 중에서 저는 주방화재 K급, 요게 좀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 중에서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B급 화재, 소화액제 적응성 있는 종류, C급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여기 K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소화기구 능력 단위 기준표죠. 요것은 이제 소화기 수량 산출할 때 필요한 특히나 이제 설계 및 시공 계산 문제 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표를 완성하시오 또는 뭐 위락 시설에 소화기구 능력 단위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는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그리고 표를 완성하시오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제 계산 문제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용도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 두 과목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요걸 또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점검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점검에도 계산 문제가 나오죠. 작년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그게 나왔잖아요. 설계 및 시공에도 안 나온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뒤통수를 이제 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소화기 개수 산출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점검만 보시는 분들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따라하지는 않을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설명만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30대가 되면은요 위가 안 좋아진대요. 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위락시설 요 위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다 1단 이상 이걸 매칭을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문장관의 집 요것이 지은 지 50년이나 되었대요. 자, 요 공문장관이라는 사람은 공문을 다루는 장관 실제 이제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공문장관의 집 요 앞글자 딴 거고요. 요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바닥 능력단위 1단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 판운 노숙 방업 전근공업 창공 관팩 상당히 길잖아요. 이게 요거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요게 상당히 이제 그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긴 건데요. 뭐 여기에서도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고, 근데 이게 너무 외우기 어렵다 하면은 사실 요 두 개만 외우시고 요거 이외에는 거의 요거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판운 노숙 방업. 자, 요게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판운은 이제 제가 강원도 태생인데 강원도에 이제 판운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습니다. 그 판운에 이제 노숙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방이 없다면서 전근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공항이 있었는데 거기 그 공항 하늘 창공 거기에 이제 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100살까지 살았다는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쓰라고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적고 이제 이걸 외워야 되니까 이제 문제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속 용도별로 설치해야 되는 또 그 소화 기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자 보일러실 어떤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소화기 개수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속 용도가 보일러실이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능력 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꾸로 만든 거예요. 또는 뭐 그쵸? 그런 식으로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구성도별로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전화확산 소화기를 10m 이하는 1개, 초과는 2개.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그렇게도 아셔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세탁소였어요. 그러면은 부속 윈도별로 요거에 해당되는 기준이 이렇게 된다.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산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게 많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암기법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길어진 거예요. 자, 요것도 좀 길기 때문에 따라하지 않고 제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세대고요.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장교교군, 배변변송 이렇게 되는데 자, 보건세대. 우리 무슨 X세대, 무슨 세대 그런 게 있잖아요. Z세대. 저는 이제 보건세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건세대가 다음 기업, 여러분들 다음 네이버 그 다음 기업 알죠? 다음 기업의 노공호. 자, 늙은 노공호. 늙은 뱃사공이 노를 짓는 배.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배에 장교교군, 장교를 가르치는 이제 군인과 함께 올라타가지고 배변 변송을 했다. 배변 응가를 해가지고 변을 보냈다. 이게 그 변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더러운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전공 항목 가면 변형 손상 뭐 이렇게 해갖고 응가 연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을 보냈대요. 근데 이제
그 응가가 왔으니까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25제곱미터마다 1단 이상 25살 태권도 1단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시켰다. 네. 이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요 뭐 키워드는 따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부속 용도별로 추가해야 될 소화기구인데, 자, 발전실과 자,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 요거를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발전실에 50대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소화기 1개를 손에 들고 와서 발전기를 부서뜨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네, 황당하죠? 네, 그렇게 이제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자, 자, 요거 이하로 사실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계산 문제 그 부속 윈도별로 산출해야 되는 그 소화기구. 왜냐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거의 풀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자, 위험물법의 지정 수량을 다 알아야 되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정 수량. 지정 수량의 5분의 1 이상, 그리고 지정 수량 미만 위험물 2단 요거하고 이제 매칭을 시킨 건데, 이제 위험물 이만큼을 싣고 가는 그 트럭, 이 트럭이 2단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2단 이상 이렇게 매칭 시킨 거예요. 요게 나오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거의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 용도별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나오면 특수과물에 우리가 법규하면 특수과물 지정수량 외우는 그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 특수과물 수량 뭐 다 알아야지 이제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라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요. 자, 그래서 특수과물하고 특수과물 정하는 수량 이제 일단 50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특수과물 정하는 수량 이것은 50배마다 1단 이상. 자, 요거를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특수과물 저장하는 수량만큼 트럭이 1단에 50배, 그럼 50단이죠? 예, 엄청나게 빨리 이제 달리고 있는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500배잖아요. 특수과물 정하는 500배, 이거랑 대형 소화기랑 매칭시킨 건데, 자, 특수과물 정하는 수량 500배를 싣고 트럭이 가는데, 가다가 대형 소화기 1개랑 충돌해서 폭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머릿속으로 연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속 용도별 요거는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소기기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소 해가지고 요거 활용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런 장소 중에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보행거리 10m 이내에 3단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요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3단 소화기 1개죠. 보행거리 10m. 자, 그래서 자, 3단 소화기 1개 보행거리 10m잖아요. 태권도 3단이 소화기 1개를 들고 보행거리 10m를 다다다닥 해가지고 쫙 점프해가지고 연속이길 날라차게 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저장실인 거예요. 저장실은 더 위험하니까 5단이 소화기 2개,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 1개죠. 자, 어떤 식으로 매칭시켰나 보세요. 자, 태권도 5단이 소화기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대형 소화기 1개를 입에 물고 완전 차력 수준이죠. 저장실하고 매칭을 시킨 겁니다. 저장실로 날라차기를 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크게 그 가능성은 이제 적은데요. 자, 요거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 사용하는 그런 장소고, 이제 키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저장, 제조,
저장, 제조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만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요 수치들을 이야기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요. 좀 길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기억하면은 수월합니다. 3위, 3단위 이상 2개죠? 그래서 3위, 3위, 산삼 말하는 겁니다. 3위, 자, 5단위 이상 2개죠? 5위를, 그 다음에 50m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 수학이 1개죠. 5051이죠? 그래서 5051에 버무려 가지고 산삼이 5일을 5051에 버무려 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형 수학이 2개죠? 대2죠? 대2 대학교 2학년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마지막 5051이죠. 5051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5051에 버무린 오이를 맛있게 먹고 손오공이 됐대요. 예. 손오공이 돼서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하는 장소에 살게 되었다. 이거하고 이제 매칭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로도 활용해서 나오기가 조금 쉽진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소화기 설치 기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대 3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대 3 따라오고 계시죠? 자, 어떤 건물의 각층에 이거 너무 삼삼한데? 뭔가 봤더니 소화기가 삼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행으로 걸어가지고 소인 2명, 대삼, 대인 3명, 어린이 2명하고 어른 3명이 이 삼삼한 소화기를 구경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소화기하고 매칭시킨 겁니다. 소화기 암기법 각층 2533 보행 소위대 3 자,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층 이거 33 보행 소위대 3 자, 여기서 이게 2024년 1월 1일 개정사항이 여기 이제 거실에 괄호 열고 이제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각 그 세대에도 비치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동주택 화전전 기술 기준 제정이 되면서 여기 이제 삭제가 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점선 부분, 점선으로 밑줄 친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성능 기준에는 요게 빠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성능 기준에는 점선 밑줄이 빠진다. 이 점선 밑줄이 없는 것들은 그 기술 기준과 똑같거나 또는 완전히 이제 달라가지고 별도의 문제로 그 문제를 만들거나 또는 거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술 기준은 긴데 그 짧은 것들이 있어요. 아예 한 줄로 요약되는 그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이제 명시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 점선 밑줄로 표시를 했고 많이 다른 것 중에 가능성이 큰 것들은 별도의 문제화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기준수라 하면 이걸 다 써야 되고 성능 기준수라 그랬으면 요 단서 조항을 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의 이제 다른 점 거의 대부분 보면 기술 기준에서 단서 조항이 빠지는 게 성능 기준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기준이에요.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기준. 자, 두 가지인데요. 이제 설치 기준 두 가지 쓰는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3개 이상짜리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근데 2개짜리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긴 했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자, 자동확산 소화기. 요것도 이제 2개짜리 설치 기준 쓰는 거라 가능성이 이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6호. 6호. 자, 6호 슬라비아에서는요. 지금 뭐에 대한 암기법이에요?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가 엄청 비싸대요. 엄청 비싸가지고 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6호 슬라비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 U는요. 자, 이제 키워드 살펴볼게요. 유효, 고정.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유효하게 고정.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은 10일에 나왔고 21회 때도 나왔기 때문에 24회에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적죠.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전 회차, 그러니까 전년도 회차 때 나온 역사는 없습니다. 전년도 회차 문제가 나온 역사는 없었고요. 전전, 그러니까 2회차 전에 나온 그런 경우가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화전전 기술 기준이고요. 주방 자동 소화 장치 5가지 쓰라. 따라하겠습니다. 수감차 탐방. 수감차 탐방. 자, 수감차는요.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갈 때 타는 차를 이제 수감차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수감차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죠. 자, 그리고 탐방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또 어디를 탐방하는가 봤더니 뭐에 대한 암기법이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거를 탐방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제 연상을 해요. 감옥에 이제 가는 그 차를 타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거를 연상을 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 살펴볼게요. 수감차 탐방. 자, 수감차 탐방. 키워드 바로바로 눈에 보이죠?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점선 밑줄 요 부분이 빠지는 게 성능 기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 자동차. 야, 요거는 아직 기출이 안 됐어요. 기술사에서는 여러 번 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차 덕후감. 매차 덕후감. 자, 덕후감, 독후감을 쓰래요. 독후감을 쓰라고 하는데 매차, 매회차, 매번 독후감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황당한 게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을 읽고 독후감을 쓰라는 겁니다. 네, 황당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킨 겁니다. 매차 덕후감. 자, 키워드 살펴볼게요. 매차 덕후감. 자, 매뉴얼이죠. 차단장치, 덕트, 후드, 감지부. 그래서 매차 덕후감 하면은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런 것들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쓰셔야 되죠. 처음부터 괄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쓰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외우시다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이제 갔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쓰시오. 자, 요거를 별표 3개로 한 이유는 이제 기술사에서 기출이 돼서 그래요. 기술사에서 한번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자, 따라오겠습니다. 예화구국. 예화구국. 자,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식에 쓰이는 꽃, 그것을 이제 예화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식에 쓰이는 게 꽃을 탁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애국심이 막 솟아오르면서 구국정신이 투철해졌다는 겁니다. 예화구국. 왜 그런가 봤더니 뭐에 대한 암기법이에요?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죠.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구국정신이 투철해졌다라는 겁니다. 예화구국.
자,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 화, 구, 구 이렇게 돼요. 자, 키워드 아니 그 내용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단어를 키워드들을 선정을 해서 앞글자를 딴 겁니다. 자, 다음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자, 용어의 정의는 화제안전 기술기준 이런 데에서도 극히 또 드물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더더욱 이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자, 그 중에서는 관계인, 관계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법령 보면 이제 관계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관계인이 누구를 관계인이라고 하냐, 그거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가지고 그나마 또 이게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대의 소방 지원 활동 5가지 쓰시오. 자, 사실 이제 그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에 좀 많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꼭 소방시설 관리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문제만 꼭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위험물, 형식 승인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위험물 같은 경우에 관리사가 위험물 점검 안 하거든요. 그래도 위험물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소방청장이 해야 될 일, 업무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표본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사의 업무가 아닌 뭐 소방청장의 업무 또는 무슨 소방대의 업무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제 관리사 시험에서는 이 5개짜리 요 5개짜리가 잘 나와요. 이게 딱 문제 그 점수 내기가 점수 그 배정하기가 딱 좋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5개짜리 항목을 잘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 소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방을 하는 사람이라면 소방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 또는 국민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출제가 돼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 기본법에서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 집 산자화 그 집 산자화 자 집을 샀는데요. 그 집을 산자 그 집 산자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나는가 봤더니 집을 사자마자 그냥 집값이 폭락을 한 거죠. 너무 이제 좌절이 됐겠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방지원활동 요거에 대한 암기법이죠. 나온 소방관님을 두들겨 팼다. 이게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소방관님이나 또는 소방관 분들 출신 분들 계실 텐데 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암기법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소방관님이라고 이게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 요거는 이제 앞글자 그대로 딴 겁니다. 자, 급박, 집회, 산불, 자연재해, 화재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 또는 성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도록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소방관계 법령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다고 이제 대충 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지만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소방관계 법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정말 그대로 정확하게 써야지 제대로 된 점수를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적인 내용 좀 들어가고 좀 빠져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그렇게 특히나 이제 법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지원 활동에서 이 위에서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행정부로 정한 활동. 그것도 이제 예상 문제로 이렇게 한번 뽑아본 건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 그 활동 중에 생활안전 활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또 5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 선정을 한 건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위분기 담방. 위분기 담방. 자, 위가 안 좋아서 방구를 뿡 끼니 담방에 질식해 죽었다. 예. 자, 방구를 꼈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예, 질식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금 소방대가 출동했다는 겁니다. 소방 안전 활동, 요걸과 매칭을 시킨 겁니다. 자, 키워드. 자, 위해 동물, 붕괴, 끼임, 단전사고, 방치,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화재 발생할 때 피해를 취소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써라. 이거 소방청장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로 오인할 만한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이건 뭐 1차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따라하겠습니다. 석시공 모기그. 석시공 모기그. 자, 석시공. 돌로 이제 시공을 하는 거예요. 돌로 시공을 하는데, 목 위에 그 화재가 난 거예요. 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리가 있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있는 불을 피웠는데 이게 신고를 당한 거예요. 돌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좀 추웠는지 목 위에서 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있는 불을 피웠다가 신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갖고 목 위에서 불을 피웠다는 거죠. 자, 키워드 요거는 앞글자 딴 겁니다. 자, 석유화학 제품, 시장 지역, 공장, 목조 건물, 위험물, 급박 이렇게 석시공, 모기급 이렇게 살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끼 진출. 자, 끼가 진출을 했대요. 끼가 진출을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뭐냐? 소방자동차 출동하는 경우 안 되는 행위. 요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가 문제다. 끼가 진출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끼를 진출시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끼는요. 자, 끼어들거나 진로, 출동이 지정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끼 진출. 자, 이렇게 해서 법령 살펴봤고요. 마지막 점검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화기구예요. 점검 항목 여기까지. 이제 점검 항목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게 애매하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점검 항목하고 종합, 작동 이런 식으로 그럼 몇 가지 써라. 그래서 이게 종합하고 작동을 구분하라는 건지 구분 안 해도 되는 건지 약간 애매하고 애매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뭐 종합 항목만 써라, 작동 항목만 써라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 항목 암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요 표현된 요 암기법이 종합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종합 항목. 자, 그래서 종합 항목을 따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 항목만 따라 써라 했으면은 요걸 쓰시면 되고 작동을 써라 그러면은 요 내용 중에서 적수를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따라오겠습니다. 요 점검 항목 암기법 할 때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요 종합을 텀을 둬서 따라 할 겁니다. 붙여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변 배구 지연, 표적 롭수, 적수. 이렇게요. 자, 거변 배구 지연, 표적 롭수, 적수.
자, 따라오고 계시죠? 거변, 배구, 지연, 표적, 넙수, 그리고 적수. 이렇게요.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변, 큰 똥으로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 배구가 지연이 된 거예요. 너무 지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연이 되는 사이를 이제 이벤트를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자, 소화기구, 이거 내 암기법이죠? 소화기구로 표적 맞추기 이제 놀이를 했던 거죠. 근데 그 표적이 너무 높냐? 이벤트 하는데 너무 높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거변, 배구, 지연, 표적, 넙수, 적수. 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변. 자, 거변, 배구, 지연, 표적, 넙수. 이렇게 됩니다. 거변, 배구, 지연, 표적, 넙수. 그 다음에 종합은 적수. 그죠? 종합은 적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이니까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막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다중영업소의 소화기구 전공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외관점검회도 소화기 전공 항목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예습하고 가면 다중영업소 소화기구는요, 외수표 현장이에요. 지금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외관점검표는요, 거변구 지연표예요. 거변구 지연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도 이제 비교를 하시라고 밑에 이렇게 수록을 이제 해놨어요. 이제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좀 많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 아주 좀 다르긴 하거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좀 비슷하죠. 그 내용이 이제 비슷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자,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요거는 아직 미기출입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수감차 탐방지. 수감차 탐방지. 자, 수감차를 타고 탐방지를 탐방해보자. 자,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하면 우리 화환기도 딱 떠오르잖아요. 화환기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NFTC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장치 하면 뭐였어요? 수감차 탐방이었습니다. 수감차 탐방. 우리 앞쪽에서 살펴봤었죠? 이제 거의 비슷하죠? 수감차 이건 탐방지. 이거는 수감차 탐방. 이렇게 화환기랑 점거 항목이랑 암기법이 이렇게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이제 단어라든지 이런 사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매칭시켜서 암기하시면 좋고, 많이 다른 것들은 아예 그냥 별개로 그렇게 외우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보면요. 수, 감, 차, 탐, 방, 지 이렇게 되고요. 우리 화환기 비교를 한번 해봤고, 자, 우리 외관점검표에도 자동 소화 장치가 이제 있는데 수지감변입니다. 이 뒤쪽에 가서 한번 또 나오니까요. 자, 성능시험 조사표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비교를 해보면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 이제 전과 항목들을 보면은요, 거의 화재안전 기준을 거의 흡사하게 요약해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종합작동 점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작동 점거 항목보다 더 화재안전 기준에 가까운 것이 이제 성능시험 조사표예요. 그래서 성능시험 조사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작동 점거 항목을 이제 갖다 쓰든지, 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환기 내용을 점거 항목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 점검. 요건 21회 때 이제 나왔던 거예요. 점거 항목이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또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극히 좀 적어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빈형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분계감. 자, 내용을 살펴보면, 자, 분계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 있잖아요. 먹는 감. 그거를 던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케빈형 자동소화 장치. 이거 내 암기법이죠. 자,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보세요. 분개해서 감을 케빈형 자동소화 장치에 이제 던지는 그 장면. 자, 키워드 해보면, 자, 분, 개, 감.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우리 케빈형 자동소화 장치 하면 화환기 떠오르죠? 자, 복수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화환기 쪽에서는, 그죠? 화환기 기본 수업 들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하셨을 텐데, 하여튼 뭐 하셨던 분들은 복습하시고, 이제 아직 많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그 옆에 화환기를 갖다 놓으시고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케빈형 자동소화 장치는 분계구성 교감바닥이었습니다. 분계구성 교감바닥.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 암기 안 하신 분들은 뒤쪽에 이제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면 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어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 요걸 살펴보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요것도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요약해 가지고 핵심적인 단어들로 표현해 놓으면 이 성능시험 조사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뭐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비교하시면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 자동소화 장치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수지감. 자, 수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을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스 분말 고체 열어줄 자동소화 장치를 점검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감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수지감. 자, 키워드 살펴볼게요. 수지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힘드시니까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도 자, 보시면 예비전원, 음영일치, 예를 들면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다 외우기는 쉽진 않지만은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제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고 또 그 반복을 하게 되니까 이게 또 익혀집니다. 그런 식으로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먼저 키워드들,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계속 반복 숙달하면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왕도가 따로 없어요. 자, 우리 NFTC 가스분말 고체 열어줄 자동소화 장치, 요거는 이제 우리 키두문 암기법 뒤쪽에 나오는데 감방화일입니다. 감방화일. 자, 그 다음에 성능시험 조사표. 자, 요것도 보시면은 요거하고 많이 다른데 거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 보면 그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부터 한 30분 내외로 아마 이제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뭐 키두문 암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암기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광재 원장님 수업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두문 암기법을 제가 이제 지도해 드리고 있지만 무조건 뭐 이걸로 해라, 꼭 그건 아닙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거 그대로 사용하셔서 또 합격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좋은 점수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되고, 그걸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맞는 거. 그리고 본인한테 좀 잘 안 맞는다 하더라도 복습을 하면, 반복을 하면 그게 또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니까 나한테 이제 맞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대로 그걸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암기하시다가 문의사항이나 질문 이런 것도 있으시면 밴드 이제 댓글로 달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